안녕하세요. 조정상입니다. 통통토크쇼 20회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죠. 4일인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스카빌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투쟁위원회 한석화 위원장님과 백지화연대 이백윤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3패장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석화 위원장님, 이백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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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날 저는 사실 좀 1심에서도 결과가 좀 좋게 나와서 2심도 좀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한석화 위원장님을 모시고 토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돌연 이제 결과가 안 좋게 되면서 마음이 되게 좀 불편하셨는지 연기를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판결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게 미리 그 인터뷰 예정이 있었는데 제가 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날 재판에 어떤 그 재판장에 참석을 하고 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결문을 읽어가는 판사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암울하고 참담하고 뭐라고 심적인 정리가 안 돼서 제가 인터뷰를 가지고 있는 주변인한테 전화를 드려서 좀 인터뷰 응하기가 좀 어려운 심정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연기를 했고요. 그 소감, 소회 굉장히 좀 참담하고 암담하다. 사법부의 정의는 일부 판사들한테는 살아있겠지만 이번 재판부를 겪으면서 사법부의 정의는 죽었다. 소망이 없다.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가라고 그렇게 자주하는 시간을 제가 좀 며칠간 보냈습니다. 네. 크리스찬이라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또 이백윤 위원장님도 모셨는데, 이백윤 위원장님은 그 3패장 문제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나서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 말고도 뭐 노동 문제 관련해서도 많은 일을 좀 하고 계셔가지고, 나중에 또 출연 요청을 드리라고 했는데 따로, 근데 이번에 동반 출연하시겠다고 해서, 네, 저는, 아무튼, 오늘 3패장 문제에 대해서 주로 얘기 좀 들려주시고, 나중에 또 한번 출연 부탁할 일이 있겠습니다. 이백윤 집행위원장님은 2016년인가요? 그때 그 서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환경파괴시설 백지화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으셨고, 그 이후 활동 계속하고 계신데, 백지화연대가 출범한 이후로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당시가 서산에서 서산 3제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현대오일뱅크 코크스 보일러 그렇죠. 가동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양대동 그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가 있었고, 지금 다루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들을 그냥 각자 사실 피해 주민들이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제만으로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지역 차원에서 같이 이 문제를 좀 공동 대응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공감대를 좀 이루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좀 힘을 모아서 백지화연대를 만들게 됐고요. 그게 벌써 한 4년 됐네요. 예, 그래서 코크스 보일러 발전소는 당시에 뭐 주민들도 잘 싸우시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어쨌든 유해 물질을 그냥 연료로 태우는 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제 안 쓰고 있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쓰겠다라고 하는 문제여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막아냈고요. 그 생활폐기물 소각장 문제는 뭐 안타깝게도 이게 사실 뭐 딴에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그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관철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또 이번 3패장 문제에 같이 이렇게 주민들하고 또 시민들 함께 힘 모아서 좀 싸울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소송이 그 3패장 업체 측에서 그 금강유역 환경청이 허가취소 행위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이의제기하는 소송인 거잖아요. 그런 행정소송인데, 1심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판결이 나왔고, 허가취소가 정당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2심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소송이 어떤 성격이고 1심과 2심 판결의 요지는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한 20분 설명해도 되는 건가요? 얘기 다 들었으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긴 얘기인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그 산업단지를, 들어온 사람들이 알아서 각자 잘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서산시라든지 충남도라든지, 또 환경부라든지 이런 관계기관들이 이걸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원래 유해물질을 다루는 공장은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는데, 와서 어떤 공장이 들어와서 유해물질 다룬다든지 이러면 못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런 지자체가, 이 폐기물 처리장을 폐기물 처리장이, 조성되는 거는 맞지만, 처리 용량에 대해서는 그 지자체가, 용량은 좀 이 정도까지만 해. 내지는, 폐기물 처리를 그냥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 너무 전국거 갖고 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게 이제 산업단법하고 산업지적법에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런 권한이, 다른 법에도 우선해서 존중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심의 판결이었어요. 근데 2심은,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안타깝게도 2심은 그런 것보다 그냥 영업 범위 자체를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 규정, 이것만 너무 좀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나머지 지자체의 권한이라든지 또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판결이 좀 그런 기계적 해석하에서 판결이 이렇게 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단 계획상, 거기서 이제 그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제 매립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매립장을 만든다고 사실은 이 계획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처음에 이제 업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영업을 개시할 때쯤 되니까 그걸로는 타산이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되게 중간 입장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그런 맞지 않는 논리에 대해서 똑똑하신 판사님들이 그런 판단을 하셨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한석화 위원장님은 한 번은 시청 앞에서 단식하셨었고, 한 번은 도청 앞에서 또 단식하셨었고, 그러니까 옆에서 주변 분들이 보기에 이러다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긴 시간을 2번 연속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건강은 좀 많이 회복하셨나요? 지금 많이 좀 회복은 됐는데 기복이 좀 심하죠. 제가 왜냐면 안에 가지고 있는 크론병이라는 병이 좀 안에 염증이 좀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때로는 통증이라서 몽글씨 실러갈 때도 좀 많고 이런데, 이제 아무래도 단식이라는 그런 과정을 2번씩 겪으면서 1차 2017년 12월에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2월에 제가 2차 이렇게 22일을 하고 총 32일을 제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어떤 몸의 후유증은 좀 상당히 심하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은 차트를 집어 던질 만큼 저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해서 또 안 좋아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 정도로 조금 안 좋죠. 안 좋지만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개인의 이익 때문에 만약에 하는,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행동이라면 그렇게 자기 개인을 해하면서까지 할 것 같지 않은데, 한석화 위원장님은 계속 이러저런 활동 중간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서산시민 전체를 위한 활동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보면 저도 참여하고 있는 단체 톡방이 있는데, 그 톡방에서 지곡 성현 상황이 처음에 3패장이 허가 날 때랑은 좀 이제 많이 변했다.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들어오면서, 지금 저도 지난번에 방송할 때도 언급을 하긴 했지만, 성현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거의 엄청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분교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할 정도로 거기가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나 되나요? 그 인구가? 지금 성현면 인구가 16,000명 어제부로 돌파를 했더라고요. 거기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16,000명 정도로 됐는데, 성현면
아파트 단지가 산패장 이거 맨 처음에 조성될 때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는 계획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입주를 안 하고 있는 뭐 터도 네. 안 깎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트가 지어지고 완공되고 입주를 하면서 지금 최근에 2년 사이에 5천 명이 지금 그렇죠. 유입이 됐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 그쪽에 어떤 인구 조사 상황을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찾아봤어요, 자료를. 네, 미취학 어린이가 0에서 6세 사이가 2,500명. 그리고 지곡과 성현 쪽에 어린이집이 23곳이 있어요. 그 어린이집 인원은 저희가 전부 파악을 못했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유치원이 3곳, 병설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고등학교가 3곳. 이렇게 해서 학생 수만 그렇게 그 미취학 어린이 2,500명을 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인원 확보 못한 거, 그 확인 못한 거 빼고 약 3,000명의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산패장이 인접하는 곳에 이런 보호받으면서 건강한 환경권에서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이제 놓여지는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지는 거죠. 외집게 들어와 버리면 이 학생들은 문을 열어놓고 공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이 아이들이 통학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뛰고 놀아야 될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는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산패장의 인근에 이런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어린이집이 있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거기를 마음 놓고 보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거주를 할까요? 아파트 지국면하고 성현하고 합치니까 인구가 24,000여 명이 돼요. 네, 24,000여 명이 자, 우리가 중국에서 황사가 날라오고 뭐 이래도 우리한테 피해가 오잖아요. 그 먼 중국에서. 근데 서산시는 적잖아요. 더군다나 또 요 성현하고 지곡은 산패장 인근에 3km 반경 주로 그 부분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 중에 산패장이 들어오면 에어돔이 씌워질 것이고 거기에 유독가스 공기를 안에 그냥 그걸 다 밀폐시키면 폭파가 되니까 아마 이제 내놓겠죠. 그러면 거기서 새어나오는 그 유독가스는 공기를 타고 돌 거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는 호흡하게 될 거고. 근데 만일에 침출이 된다. 안 되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지하 40m를 파는데 거기서 침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그것이 흘러서 농작물, 대오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의 농작물, 밭작물, 우리의 이 서산시는 과연 어떻게 될 건지 이건 너무 심각한가. 처음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와 지금의 입지 조건이 이 사람들이 사는 그 환경 조건이, 인구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환경 영향 평가나 그 모든 거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됐을까요? 과연 25,000의 인구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정을 하고 산업단지 들어왔고, 산패장이 외지 전국에 있는 독극물이 들어온다라고 이게 적용이 된 환경 평가인지도 궁금하고, 판사가 만약에 여기 산다면 자기가 과연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 임금 반경 3km에 산다면. 정말로 개탄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참, 이렇게 상황이 좀 변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처음에 이제 시골 마을하고는 또 완전 다른 분위기가 있잖아요. 원래 산패장 조성할 예정이었다면, 지금 오스카빌 아파트나 테크노밸리 같은 걸 조성하는 걸 허가를 주지 말았어야 그렇죠. 되지 둘 중에 않나. 하나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랬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번 소송 쟁점이 산패장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업구역을 산단 내에 있는 것만 처리를 할 것인지, 이제 전국의 폐기물을 받을 것인지가 쟁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애초 업체는 영업허가 받을 때, 허가받은 영업구역을 지곡에 있는 오토밸리 산단 내로만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200여 원장님. 네, 맞죠? 네. 근데, 원래 아무튼,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제가 알기로 아까 한석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환경영향 평가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오토밸리에 있는, 거기에 있는 거에 대해만, 환경영향 평가 받았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폐기물도 거기에서만 나오는 폐기물만 가지고, 전국에 있는 폐기물을 받을 때, 오토밸리에서 나는 거랑 비슷한 것만 받을 거야 라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원래 지난주 질문지에는, 2심 소송에서 좀 유리하게 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하는 건데 저도 급하게 좀 바꾸느라고 질문지를, 아주 당혹스러운데, 상고심, 대법원 소송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일단,
그러니까 이번 이 판결이 나오게 된 원인을 좀 다시 찾아보면서 대응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좀 전에 그 우리 저기 조정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게 3패장 이러면 뭐 그리고 막 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이렇게 우리 산업단지 많잖아요, 주변에.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 부지를 요만큼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여기다 좀 그걸 뭐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처리해야 된다 해서 처리 부지로 이렇게 띄워놔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산업단지 입주율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이 폐기물 매립장을 조성을 해서 가동을 하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요 오토밸리도 당연히 산업단지니까 이게 부지가 있었겠죠. 근데 사업자가 서산 EST가 여기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향서도 제출하고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았죠. 그런데 애초에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보다 상당히 폐기물량을 많이 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충남도나 서산시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이장님들 주민분들도 아니 너 혹시 그 외지 폐기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거 말고 딴 데서 거까지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업자가 아우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하는 걸로 이 3폐장을 조성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수차례 반복해서 약속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너무 적고 이 폐기물 폐기물 매립장은 너무 크니까 외지 폐기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지금 거예요. 와서 그죠? 지금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용량 문제까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애초에 그렇게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이렇게 왔는데 문제는 감사원이 이것을 사업자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관계기관들이나 공무원들이 이 사업자에게 압력을 넣어서 사업자가 어쩔 수 없이 영업 범위를 처음에 제한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감사원에서 그렇게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문제가 꼬였던 이제 원인이 바로 그런 문제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사업자가 아주 매립 용량을 부풀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원천적으로 다시 재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기관들에게 그걸 당연히 좀 요구할 생각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송 자체가 일단은 또 잘 돼야 되니까 대법원에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탄원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 적극적으로 조직해서 더 많이 해나갈 생각이고 또 이 소송만 있는 게 아니고 서산시 건축 허가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이제 에어돔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예. 그래서 서산시가 건축 허가를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가 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심에서 또 서산시가 이겼어요. 그래서 2심, 3심에서 이게 이겨서 사업자 마음대로 이렇게 전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서산시하고 입주 계약을 맺은 게 이완섭 전 시장님 때인 거죠. 네. 이완섭 시장님이 나서서 나는 그 업체에 그렇게 하라고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완섭 시장님 재임 시절에 조금 행보가 애매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시민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석환 위원장님, 상고심 재판부, 네. 그리고 서산시 충남도 행정청이나 이제 금강유역 환경청까지 행정기관, 그리고 서산 시민들께 상고심을 앞두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에 이제 좀 희망을 좀 걸어보는데요. 이 재판은 금강청이 서산시 입주계약서와 충남도 시시계획과 또 자기 금강청 마지막 허가 기관이 자기네한테 낸 서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지금 정당성이 상실이 돼서 이거를 맞춰와라 1차, 2차에 기간을 주고 사업자가 그걸 못 맞춰왔기 때문에 저가부터 칭수를 내. 당연히 치수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재판부는 그것이 왜 무조건 폐기물 관리법 25조 7항만 적용시킬 게 아니라 폐기물 관리법 25조 2항도 있고 법이 25조 7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세부적인 법리가 이 인허가 절차 과정이 지방자치의 어떤 과 연결된 거잖아요. 이게 금강청에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서산시, 충남도와 이 인허 과정이 전반적인 거에서 어떤 법을 어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법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적용을 시켜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폐기물관리법 25조 7항 하나만 가지고 그게 우리가 독수령이라고 지금 계속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국회에서 그걸 개정을 안 해주는지 원래 서울쪽 의원도 개정하신다고 예, 발의한다고 예, 네. 발의했는데 왜 안 하는지 저희가 의심하는 건 그 많이 정치권들하고 이 폐집 사업자들하고 유착설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게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질문이 그거예요. 아 그거였어요? 네.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개정을 속해야 되는 게 이게 전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민원 제기 이런 갈등의 저기가 다시 발생되지 않지 만일에 이번 판결이 또 폐기물 관리법 25조 7항으로 이 세부적인 건 다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판결을 한다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어디를 허가내주겠습니까? 이만큼만 내집은 전국에 다 들어오는지 자기 지자체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이 오토바이 산업회장 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법리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법률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법정 격언이라는 말을 제가 요즘 최근에 참 많이 배우게 돼요. 권리 있는 자가 누워서 자면은 그 법을 법원에서 법원 권리에 잠든다. 권리에 잠든다. 네. 그럼 보호장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우리 이 사회적 타당성을 놓고 한번 보자고요. 그 법률에서 말하는 사회적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거지. 인구가 24,000 아파트 있다니까 대규모 있다니까 들어오는 그 인근에 또 학교가 있고 어린이집 이렇게 많은 곳에 전국에 있는 독극물이 다 와서 매립된다는 게 이게 타당성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폐기물 관리법 하나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죠.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그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에 있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결여된 이거를 일방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25조 7항 요거 하나로 덮어버린다면 국민들의 건강권은 누가 보장을 할 것입니까? 정말 이 부분은 상고심에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법리를 적용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강청 그리고 충남도 서산시 관계기관분들께서는 사실은 저희 시민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어요. 초창기에 서산시에서 입주계약서를 쓸 때, 그 다음에 충남도에서 주식회의소 변경 그 용량을 증설해서 할 때 그 과정에서, 그 다음에 금강청이 처음에 이렇게 서산시와 충남도 시식과 당신들한테 금강청에 낸 자료가 틀린 걸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허가를 내고 반려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랬으면 시민들이 이렇게 4년 넘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도의적인 또 법리적인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 승소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 행정력을 더 동원하셔서 싸워주시길 바라고요.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공기가, 그러니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황사가 나고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나도 우리 지역으로 날라와서 우리 서산시까지 날라와서 우리가 미세먼지 뒤고 내리고 이 야단이 나잖아요. 그런데 서산시에 산패장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전국에 있는 독극물이 매립되어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게 내 가까운 데 있지 않다고 그런다면 이 서산시가 얼마나 크냐고요. 바람이 돌고 돌아서 어차피 그 공기를, 그 유독성 물질을 우리 서산 시민이 다 마시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침출이 된다면, 만일에 침출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그 서산시는 정말 재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하 40m의 침출수가 생기고 폭발이 이게 많은 폐기물 외립 땅이 화재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다른 일반적인 건물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독극물 매립장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거를 일시에 처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돈, 세금으로 이거를 처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바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산 시민 여러분. 뛰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서산시 떠나면 돼요. 저 아이들도 여기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부부 이사 가면 됩니다. 이사 가지 못하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는 환경권, 생명권, 건강권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끝을 보고 가려고 합니다. 가더라도. 서산 시민 여러분 일어나서 싸워주세요.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서산시 환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씀이 숙연한 말씀. 원고사항은 이래요. 아까 근데 저기 국회의원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해졌는데 원고대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참 이 이야기를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근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대전의 5선 국회의원 최측근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와 유력 정당에서 꾸준히 이름을 올렸던 사업자는 3패장 운영 경험이 전무함에도 매우 손쉽게 사업권에 접근하여 대표이사를 맡았다.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엄청난 말인 것 같은데. 아니, 좀 전에 한석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폐기물이 나오는 게 이제 다 유독성 폐기물은 아닌데요. 특히 오토밸리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한 10%? 10%에서 많아봤자 20% 사이에요. 그러니까 폐기물 중에 독극물이. 근데 이 사업자가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한 거는, 용량을 이제 수십 배 늘렸고, 거기다가 이제 유독성 폐기물량을. 지정 폐기물? 네, 지정 폐기물이죠. 이 폐기물량을 이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1대1로. 왜 그랬냐 싶으면 보면 이제 지정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그냥 일반 폐기물은 톤당 20만 원인데 지정 폐기물은 부르는 게 값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만 보면 1년에 이제 사업자가 5만 6천 톤을 묻겠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에 매출이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500억에서 1000억 가까이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그렇게 폐기물을 1년에 5만 6천 톤씩 취급하고, 그리고 수백억의 어떤 매출을 올리는 그런 산폐장을 운영할 만한 운영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처음부터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보니까 이 서산 EST 이 사업자는 그 전에 이런 예를 들면 자그마한 걸 좀 해보고, 거기서 잘해서 나 좀 크게 할래요라고 해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전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초기 자본금이 10몇억,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였어요. 수년 동안 수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오히려, 이제, 회사의 지출만 자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을 했던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이것을 과연 지나치게 이윤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것이 정확하게 이것이 완성된 어떤 해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의구심이 계속 이제 현실로 좀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자가 대전에 이름만 아면 이상민 의원이라고 이름만 아면 다 아는 그런 5선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도 했었고, 이상민 의원이면 전에 국회의장 하마평에도 오르던 그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의 대전 쪽에 직책을 맡기도 했었고, 그리고 대전 민주당 대전 쪽에 청년위원장도 맡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역할들을 좀 그전에 맡고 있었던 것들이 이것이 사실은 조금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냥 기후뿐만이 아니라 아까 감사원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그러니까 원래 좀 뭐랄까요, 귀찮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재판에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재판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감사를 해서 결국은 사기꾼인 사업자를 피해자인 사업자로 감사원이 둔갑을 시켜줬던 이런 것들, 어떻게 그런 감사원이 움직여졌을까, 이런 의구심. 한편으로는 이번에 서산시 소송에서도 그러니까 법무법인 태평양, 오폰 계열에서는 김현장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아마 수익년만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냈을 텐데 이
태평양을 법정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재판을 하고 자본금 10여억짜리 이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서산시 소송에서는 대전 지방법원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부장판사를 그 보조 변호사로 추가로 선임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히 처음에 소박하게 출발했던 그냥 폐기물 처리 매립장에 대한 어떤 찬성과 반대 이런 것들 좀 넘어서서 이게 사실은 서산은 그냥 주민들이 그냥 감당하기 좀 사실 너무나 버거운 어떤 큰 어떤 힘들이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들이 사실은 저희를 계속 불안하게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석화 위원장님도 서산 시민들이 계속 좀 더 같이 힘을 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럽네요. 2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그 20배인 400억이라는 돈을 굴려서 영업기간 동안 수천억을 벌어나가는, 나도 하고 싶다.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질문은 요 정도인데, 혹시 이거 말고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세요. 위원장님 하세요. 이게 하나는 환경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나사에서 지금 서산의 대기질이 그러니까 수도권에 비해서 수십 배, 벤젠 농도가 수십 배가 높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가 실제로 발표될 만큼 서산 지역의 환경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민들의 우려 혹은 서산 시민들의 우려가 재판부에서 그냥 단순히 님비 현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치부되거나 혹은 그런 환경권보다는 사업자의 영업권과 사업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2심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사자들 여부를 떠나서 서산 시민들이 함께 조금 우리가 분노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런 사업자,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관계기관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게 할게요. 영업범위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처리할게요라고 해서 수없이 반복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슬그머니 전국영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것이 정화되지 않고 그냥 이것이 그 사업권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세상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냥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내지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나도 그냥 적당히 편법을 동원해서 조금 그 편법에 익숙해지기만 한다면 아주 떵떵거리면서 돈 잘 벌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한다라고 하는 점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하세요. 제가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그 생각인데 정리가 안 되는 걸 딱 정리를 해주셔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 잘하시는데 왜 술 마실 때는 술만 마셔요? 네, 아무튼 지금까지 지금 두 분 위원장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고요. 아무튼 모쪼록 산패장 문제가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지길 이제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통 토크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제 통통 토크쇼 20회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산패장 문제가 조금은 안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다시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거는 모쪼록 그 시민분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출연해주신 한석화 위원장님과 이백윤 위원장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